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시 읽고 감동을 받았던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인이 이사 가면서 책을 정리한다길래 그때 가져온 책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는 김민지라는 작가분이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채화로 한 것 같은데 일러스트가 아주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글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일러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책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자면 이 책의 화자는 어릴 때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런 쓸데없는 그림 그만 그리고 공부나 하라고 해서 결국 그 꿈을 접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을 날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자는 다짜고짜 양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 양, 저 양 그려줬지만 결국 그 어떤 양도 왕자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집요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그려달라고 하면서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라고 훈계질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더 일부러 이상하게 그려줄 때가 있어요. 유니콘의 뿔이 2개 달렸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티니핑인가 뭔가 하는 애들 머리 스타일을 이상하게 바꿔준다든지 그러면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데 그게 참 귀엽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서 양을 목장을 차릴 만큼 열심히 그려주다 지친 화자는 상자를 하나 그려주고 그 안에 양이 들어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린 왕자는 그 말에 만족하며 상자의 양이 정말 잠들어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왕자가 요즘 태어났다면 코인 사기나 피싱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왕자는 자신이 살던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행 다니며 만난 어른들이 사는 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지구에서 만난 여우와 한 대화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는 이 부분만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마도 귀여운 동물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여우가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제 자신이 왔던 별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노란 뱀에게 물려 죽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그가 가진 육체는 너무 무거워서 이대로 다시 별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화자는 어린 왕자와 슬픈 이별을 맞이한 후 다행히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화자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서 장미와 양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릴 때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미는 왜 저렇게 어린 왕자한테 얄밉게 굴까 하는 생각이랑 왜 어린 왕자는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
몸이 무거워서 자신이 살던 그 별로 돌아갈 수 없다는데 올 때는 그 몸으로 잘 날아왔으면서 왜 갈 때는 육체를 두고 가는 건가 하는 의문만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른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곳이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 B612입니다. 제가 사는 집과 크기가 비슷한 것 같네요. 10발자국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번호를 붙이며 자세히 얘기하는 건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그 친구도 나비를 수집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지?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걸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주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저는 오늘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와, 정말 멋지겠네. 라고 외친다. 이거 읽고 나서 마음속으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 신뢰를 추구하는 편이라, 물론 그 친구의 가족 관계나 수입 같은 거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투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공중도덕, 예의범절, 생활 습관, 그런 것으로 쉽게 그 사람에 대해 단정지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아, 그 전에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바라보며 향기만 맡아야 해. 내 별도 꽃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발톱 이야기도 측은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는 계속 말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내게 향기를 전해주고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 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허영심 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아, 꽃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거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는 장미가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았어요. 장미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아직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장미는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 단순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게 아니라 결점과 함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지만 때로는 까다롭게 굴어서 어린 왕자를 혼란스럽게 하니까요. 그게 사랑과 닮은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겠죠.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면서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구에 온 왕자가 만난 5천 개의 장미보다 별에 두고 온 자신의 장미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 때문이겠죠. 음, 그래서 여우가 한 말이 어린 왕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래, 넌 나에게 아직은 다른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 또한 너에겐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여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가분이 여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우 그림이 제일 예쁜 게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비단 연인 간의 사랑뿐이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기르는 애완동물, 애완식물에게도 진리인 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장미를 돌보다 지친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을 보면 소위 말해 장미는 그 친데레가 아니었을까? 네, 헛소리였고요.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죽어야만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시무엘 영화 평론가의 브런치 스토리에서 발췌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향한 사랑의 열병에서 시작해 관계의 아름다움을 통과한 후 미련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성된다. 바로 어린 왕자의 여행은 인생 전체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인생은 뱀, 그러니까 죽음을 향한 것이고, 이 동화가 코끼리, 즉, 삶 전체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마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메비우스의 띠를 닮았다. 이것은 반복의 형상일 것이고, 인생이란 사랑하고 관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자체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속물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삶이 귀하지 않은가? 작가가 여우의 입을 빌려 말했듯 진짜 귀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자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들만 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귀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른으로서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